심장박동에 이상이 있으면 뇌가 쪼그라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오징어 구울 때 이렇게 막 쪼그라들면서 말리잖아요. 그런 느낌인지, 뭐 호두 막 마르면은 딱 해보면 막 이렇게 쫄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지 이게 끔찍한데요? 표현이 좀 궁금해요. 네, 뭐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사진을 보시면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정상뇌고요. 보시면 아주 부피가 많고 주름이 잘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뇌화되고 위축되고 쪼그라든 뇌는 딱 보시기에도 작아 보이고 좀 뭔가 좀 부피가 부족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빈 공간이 많네요. 네. 두 번째는 MRI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라서 볼 때도 양쪽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뇌가 쪼그라들고 위축되기 마련인데 특히 오늘은 심장이 나쁘면 저 뇌가 더 빨리 쪼그라들고 더 빨리 나이가 든다 이런 뉴스입니다. 야, 아니 그런데 교수님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왜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네, 사실은 심장이 쪼그라드니까 전신에 있는 모든 장기가 쪼그라드는데 이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실제로 심장 기능이 나쁠 때 뇌가 정말로 얼마나 쪼그라드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면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는 게 수축기 혈압, 그다음에 아래 혈압이 심장이 이완을 할 때 나오는 이완기 혈압인데요. 이 수축기 기능이 박동이 이상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봤더니만 뇌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많이 위축되고 쪼그라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심장이 이렇게 이완할 때, 즉 심장이 쉴 때 이때도 나이가 들면 좀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완이 잘 안 되게 되는데 이완에 문제가 생겨도 해마라 그래서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 부분인데요. 저쪽의 용량도 작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은 수축기, 이완기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뇌의 인지 기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 기능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이 쌩쌩해야 뇌도 튼튼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뇌과학자랑 심장 보는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인 하트 엑시스라고 해서 뇌 심장 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뇌와 심장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한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한 심장을 잘 만들면 우리가 혈색이 좋아지는 것처럼 뇌도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심장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뇌나 심장이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네. 의료 대란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교수님들이 좀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는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셔서 병을 좀 키우셨다면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데 검진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환자들이 갑자기 터질 만한 심장이나 뇌의 병변이 있거나 전이성 암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로바로 보내드려서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가기 어려운 때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몸에서 심장이나 폐가 잘 작동을 해서 온몸으로 잘 중요한 것들을 뿌려주면 병 없이 건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먹고 움직이고 감정적인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두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보통 어떤 아까 중증의 병이 생기기 한 수개월 전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요.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에 쉬려고 하시는데 특별히 힘든 상황이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숨이 차다던가 보통은 움직일 때 숨찬데 가만히 있을 때 숨이 차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들기 힘들 정도로 힘이 없고 식은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3,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잘 안 낫고 약을 써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게 뭐의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조기 진단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두근거림이나 식은땀, 뭐 숨차고 소화불량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내가 좀 피곤한가 생각하고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내혈관이나
암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스트레스 인자가 있고 내가 이날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됐어. 이렇게 되면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일시적이지 그게 그랬다 저랬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낫지 않는다. 그럴 경우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러한 증상 잦거든요. 체력이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실례를 보면 62세 제 여자 환자였는데 간경화가 있어서 소화기 내과와 저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체중이 많아서 체중 빼라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체중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빠져서 궁극적으로는 1kg밖에 체중이 안 빠졌지만 보통 근육 늘고 체중이 같이 늘면 같이 늘지 심하게 체중이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르는 경우요. 그리고 너무 바쁘고 과로하게 돼서 이 근육이 유지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다음 달에 간암이 발생돼서 저희가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차트를 보니까 처음에도 나 가슴이 두근거려. 그리고 숨찬 증상, 저한테 오셨을 때는 숨찬 증상이 나타났고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차분하셔서 항상 웃으시는 분이었는데 네. 제가 그 음식이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를 버럭 내시면서 집안에 어르신 두 분이 병이 걸리셔서 너무너무 바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더 못 드렸지만 차트에 이 사람 암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저도 바로 한 달 뒤에 본 적은 그렇게 드물어서 깜짝 놀랐고요. 74세의 여성분은 이미 위암, 폐암을 겪으신 암 생존자였는데 췌장에도 혹이, 물혹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환자가 제 진료실 앞에서 힘이 너무 없어서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누워 계시고 식은땀을 버적버적 흘리셔서 제가 이제 초콜릿을 조금 드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췌장암에 있는 그 고형 부분 살짝 있는 부분이 확 커버렸어요. 그때. 네. 그런데 바로 전달에 초음파하고 CT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힘이 확 떨어지는 때는 혹이 확 자라는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이미지를 100% 믿지를 않고요. 환자들이 이상하면 꼭 다음에 짧게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저희가 빨리빨리 보내드리려고 연락을 하고 그래도 수술 일자는 진료 보시는 거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현장에서도 느끼신 바를 담아가지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좀 예민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예전과 뭔가 많이 갑자기 달라졌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심장과 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뇌가 쪼그라들면 안 되니까 이거 심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건지 뇌를 건강하게 해야 하는 건지 뭐 어떤 방법을 저희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오 교수님. 네. 똑똑해지려면 운동을 하라 이런 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기전을 통해서 심장뿐만이 아니라 뇌를 이렇게 뇌 기능 향상에 유익한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뛰고 달리게 되면 이제 당연하게 심장에서부터 펌프질을 통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을 잘 시키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또 뇌 혈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건강한 뇌 혈류량, 건전한 뇌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뇌 세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 영양소, 에너지 이런 이제 에너지 원들을 더욱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뇌의 활동이나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을 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없던 뇌 혈관을 생성시키기도 하고요. 없던 뇌 신경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훨씬 뇌가 위축되거나 쪼그라드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혈색이 좋아지면 뇌의 혈색도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네.